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제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갔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앓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죽겠습니다. 이번 독감 만만치 않네요, 이 녀석. 여러분, 독감 걸리지 마시고, 환절기인데, 특히나 요즘 아주 건강에 많이 유념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공유물과 양도소득세과의 관계입니다. 사례를 이제 간단하게 곁들이고 이제 대법원 판례도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내용은 공유물 분할과 양도소득세입니다.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 내 다가구 주택을 별도 세대인 형제가 이제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천이 이제 요 다가구 주택이 있는 이 재개발 구역이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관리 처분 계획 인가로 아파트를 두 개를 받나 봐요. 이제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될때 그 조합원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의 평가액이 권리가액이 높으면, 그러니까 큰 걸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입주권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택과 관련된 주거 재개발 사업이면 주택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고, 주택 입주권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도시 재개발인 경우잖아요. 왜 주상복합이 올라간다거나 그랬을 때는 주택이랑 상가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분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추후에 이제 요렇게 해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나면 이 형제는 주택 모두 이제 각각 2분의 1씩 반만 갖고 있나 보죠. 공유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다음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B주택은 자신이 가져가고 C주택은 형이 가져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이렇게 자신과 별도 세대인 형이 공동 소유 중인 한 채의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두 채의 신축주택을 배정받고 완공된 두 채의 주택을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다음 날로부터 3년이 지나 본인과 형이 각각 한 채씩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 정리가 되는 경우에 과연 이때 해당 지분 정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뭐 어머 내 거 내가 가져가는데 무슨 양도소득세야, 그러실 분도 있으실 것 같고, 글쎄 세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일단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제 가까이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살펴보실 내용은 이제 관계 법령을 보셔야 되겠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관계 법령은 소득세법 기본 통칙 내용과 그리고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소득세법 기본 통칙은요, 우리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그 소득세법 기본 통칙의 내용입니다.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을 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공동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있어요. 형처럼 이렇게 50대 50이 아니고, 만약에 이분들은 이제 애초에 이제 재개발 구역 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공유 지분이 5대 5였잖아요.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권이 84랑 59가 나왔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 84를 어떻게 뭐 쪼갤 수도 없고 어떻게 좀 애매모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 그럼 형이 큰 거 가져. 그럼 아니면 형이 아유 동생아 네가 고생했으니까 네가 큰 거 가져. 형이 작은 거 가질게. 형이 더 너무 니보다 또 재산이 많잖아. 그러면 참 좋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참 난감하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공동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는 점도 한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죠. 제가 요즘 굉장히 대법원 판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이제 소개시켜 드릴 대법원 판례는요.
98년도에 선고된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공유물 분할을 유상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전 받은 공유 지분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 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산정 기준 시가는 언제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공유물 분할을 유상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저명하신 판사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판결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가 없으며, 자, 유상양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이라든가 매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유물에 대한 그 관념적으로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이제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어때? 굉장히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한 법적인 제한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좀 더 이제 이 논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 부분에만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된 것 뿐이기 때문에 이를 자산의 유산 양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 지분 청산 시의 시가 차익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공유물 분할에 따라서 취득한 자산의 향후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의 산정 시기이죠. 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 지분을 이후에 유상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 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공유 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우리 앞에 사례처럼 어떻습니까? 최초에 그 부천에 있는 재개발 구역 내 다가구 주택을 취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도정법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 두 채를 받고 이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각각 2분의 1씩 공유 지분으로 등기를 쳐놨다가 3년이 지난 후에 단독 소유로 다 가져가잖아요. 형 하나, 동생 하나 이렇게 가져갔다가 제가 너무 흥분했나봐요. 감기 기운이 있어.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차를 쏟았습니다. 가져갔다가 향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과연 이 재개발된 이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부천시의 다가구 주택을 취득했던 그 시점이고, 취득가액은 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과 그리고 중간에 혹시나 뭐 분담금을 냈다거나 뭐 어떤 자본적 지출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대법원 판례는요, 이혼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혼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하기야 뭐 안 맞으면 이혼해야죠. 요즘 뭐 이혼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피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사항이고. 그리고 이혼이라는 게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이혼이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따른 이때 요게 과연 양도냐 아니냐 이 말이죠. 자, 보시면은 협의 이혼 시의 실질적인 부부 공동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재산 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 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는 해당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냥 재산 분할하고 공유물 분할하고 이혼하고 한번 연결시켜 봤고요.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제일 처음 살펴봤던 우리 대법원 판례의 연장입니다. 여러 필의 공유 토지를 각 공유자가 하나씩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분할 방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파란색 글씨만 보시면은요,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서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그 공유물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 지분 이전 시에 시가 차익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공유물 분할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사례, 부천시 재개발구역 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입주권 2개에 대해서 향후에 공유물 분할로 각각 찢어서 가져갔을 때 과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 보시면은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이 돼서 두 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다음 날로부터 3년이 지나 각각 한 채씩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 정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상호 지분 청산 시에 시가차익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이번 주 초에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죽겠습니다. 주말까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저희 어머니 80이 넘으셨는데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세요. 저희 어머님이 약간 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년을 참 이게 어떤 병이라든가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젊어서도 마찬가지고 아파서 어려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건강상의 문제는 같이 겪어가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반 뭐 사람이나 이런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강한 나도 나이고 아픈 나도 나이고 그리고 병약한 나도 나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도 나이인데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보듬고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멀어지나 봐요. 이렇게 좀 이제 온전했던 모습에서 약간씩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독감을 이제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제 다니시다가 저희 어머님 가신 데 그밖에 없거든요. 주간보호센터 집 뭐 주말 농장도 전혀 안 가시고요. 뭐 이제 운동도 정말 산책도 주말에 진짜 한 번 갔다 오시는 거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다니셨는데 저기 좀 어떻게 하다가 감기 걸리셨는지 아니면 다른 분걸 옮겨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 감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데 그거를 제 여동생이 먼저 아프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저희 남동생 우리 송대곤 세무사가 또 감기가 갑자기 괜찮았는데 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코로나 검사 다 하고 막 다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차가운데 좀 앉았더니 좀 약간 으슬으슬하다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약을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제 동생 감기약을 하나를 얻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감기가 이제 왜 약을 먹어도 2주고 약을 안 먹으면 십자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한 첩은 제 여동생 거를 얻어먹었고 한 첩은 좀 저희 송대곤 세무사 걸 한 첩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는 병원 갔다 왔어요. 갔는데
휴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저 지금 오늘 이제 하다가 좀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우, 이 감기 되게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환절기에요.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독감 예방을 저희가 접종을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도 조금 약간 늦게 맞으려고 한 11월 달쯤에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된탕 걸렸습니다. 감기 났고 몸 추스리는 대로 독감 예방 접종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 환절기에 물론 이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몸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은요 여러분 좀 잠깐 쉬어가세요. 저도 그냥 그래가지고 퍼질나게 잤습니다. 좀 잘 쉬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그동안 너무 혹사해서 보내는 우리 몸의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멋진 모습에 나도 나이고, 즉 병약하고 심약하고 아프고 어딘가 보듬어줘야 될 그 그런 존재의 모습을 띈 그 자체도 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나 그리고 병약한 나를 같이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시면 좀 쉬시고요. 좀 쉬엄쉬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 세무에게서 소혜경 세무사였습니다.